불면증이나 생체 리듬 장애를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이 멜라토닌이 만성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가능성을 밝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오늘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한 국립암센터 명승건 교수님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제 전문 분야는 메타 분석이고요. 근데 그거 하려면 사실은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한 1년, 2년 좀 배워오면 훨씬 더 좋은데 개업했다가 망했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미국에 가서 상황은 안 됐고 네. 제가 한 2년 정도 독학을 통해서 공부를 했죠. 우선 연구 결과가 굉장히 신기해요. 아니 어떻게 네. 멜라토닌이 그 만성 통증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? 갑자기 훅 들어오네요. 네, 결과부터 말씀해 주세요. 결과부터. 네, 그러니까 이제 멜라토닌이란 게 일종의 호르몬인데 맞아요. 뇌에서 분비되는 거거든요. 수면과 각성, 즉 자고 깨고 생체 리듬을 조절해주는 호르몬이죠. 수면 장애 혹은 불면증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. 네.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통증까지 감소시켜주냐? 그러니까요. 네. 그게 궁금해요. 네,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멜라토닌 수용체가 그 통증과 관련한 신경계도 또 존재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멜라토닌 수용체를 자극하게 되면 통증을 완화시키는 항통각 효과가 있다.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아, 그래요? 기본적으로. 그리고 그거 말고도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어요. 이제 염증이 있다든가 조직이 손상이 있을 때 이 항산화제로 인해서 그 염증이나 조직의 손상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통증도 줄여줄 수 있다는 가설이 성립하게 되죠. 선생님, 근데 어떤 계기로 이 연구를 진행하시게 되셨어요? 이거 제가 한 연구는 개별 임상시험을 제가 직접 수행한 게 아닙니다. 여러 개별 연구를 종합하는 거죠. 좀 더 이제 자세히 얘기하면 같은 주제로 시행된 지금까지 나온 전 세계 연구 결과를 종합을 해서 양적으로 합치는 연구죠. 그 연구를 메타 애널리시스, 메타 분석이라고 합니다. 여기서 메타라는 거는 초월한다는 의미예요. 네. 각 개별 연구가 1단계 수준이라고 보면 그 개별 연구들을 다 끌어모아서 종합하니까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잖아요. 그래서 초월했다, 메타, META. 그래서 메타 분석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. 이번 연구는 총 몇 편의 연구 결과를 모으신 거예요? 네. 임상시험. 그것도 무작위, 위약대조군, 비교 임상시험. 그 임상시험만 모아서 최종적으로 30편 임상시험을 30편이요? 종합해서 멜라토닌을 투여한 군이 가짜약을 투여한 군보다 좀 더 통증 감소가 있었냐 없냐 그 연구를 하게 된 것이죠. 얼마나 감소했어요, 그러면? 네, 해보니까 급성 통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그런 차이가 없었어요. 근데 이제 만성 통증 같은 경우는 5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하니까 효과가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. 근데 이제 그 효과를 우리가 얘기할 때 통증의 그 스코어를 보통 통증 점수를 얘기를 해요. 네. 근데 이 통증 점수라는 게 연구마다 사용된 그 스케일이 다를 것 스케일, 같아요. 척도라고 보통 얘기하죠. 다 달라요. 어떤 설문조사에서는 10점 만점이 될 수도 있고, 뭐 20점 만점, 뭐 5점 만점. 5점 만점, 네. 100점 만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걸 어떻게 메타 분석을 해요? 평균값을 내요. 그때 필요한 게 이제 바로 표준화된 평균차라는 개념이 있어요. 보통 0.2에서 0.3 정도 되면 약간의 두 그룹의 차이가 있다고 봐요. 0.23 정도 되면요? 0.2나 0.3. 0.5 정도면 중간 정도 이상으로 차이가 난다. 더 어느 정도 이상. 크다. 네. 0.8 이상이면 상당히 많이 차이 난다. 이렇게 코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, 기준을.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논문들을 종합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만성 통증 같은 경우에는 뭐 0.6 정도가 났으니까 그 정도도 굉장히 큰 중간 차이 이상 아닌가요? 그 정도로 좀 차이가 났던 거죠. 그것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났습니다. 그래서 이번 저희 연구에서는 30편의 임상시험을 다 종합을 했는데 네. 만성 통증을 연구한 논문도 있고 급성 통증을 연구한 논문도 있는데 만성 통증에 있어서는 5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했는데 가짜 액이랑 비교했을 때 통증 효과가 확실히 차이가 있었고 또 질적 수준이 높은 연구도 다시 모아서 해봤더니
거기에서도 의미 있게 차이가 있었다. 그래서 멜라토닌이 만성 통증을 조절하는데, 즉 줄이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죠.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일단 제시를 했다. 이 정도 수준이죠. 그 의미가 크기 때문에 네. SCI 전환에 실리지 않았을까요, 그렇죠. 선생님? 네. 네. 그러면 선생님, 네. 저희가 앞으로 더 필요한 연구는 무엇일까요? 네.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연구가 물론 총 30편의 연구를 종합을 했지만 그 네. 안에서 만성 통증을 연구한 거는 불과 5편에 불과해요.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비교 임상시험이 좀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.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효과가 없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해요. 그럼 지금은 어떠냐? 지금 현재는 가능성만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로 인해서 통증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이거를 꼭 먹어야 되는가? 아직까지는 권장하기에는 근거가 좀 부족하죠. 네, 선생님 오늘 좋은 연구 소개해 주셔서 네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좋은 연구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